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준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오늘의 쉼표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열게 되어 너무너무 뭔가 기분이 묘합니다. 팟캐스트라는 컨텐츠로는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저 혼자 하는 이런 컨텐츠에서는 다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간 거라고 봐요. 그런 걸 기획해내고 만들어내고 편집하고 녹음도 하고 약간 쉬어가면서 또 새로운 영감들도 얻고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그렇게 달려왔던 게 그것도 이제 1년이 지났군요. 오늘이 2025년 9월 하고도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랜만에 다시 이 마이크를 켠 이유는요. 그리워서입니다. 또 사람 사는 게 여간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보세요. 목소리가 제가 자꾸 이럴 때 웃겨요. 저도 말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컨디션일 때는 컨텐츠를 이렇게 아끼고 있다가 꼭 목소리가 안 좋아지면 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간신히 또 꺼내는 게 이 고급 마이크를 이런 목소리로 제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더 괜찮아질 때까지 제가 목을 아껴보자 라고 지금 약 한 일주일을 그렇게 또 아끼기는 했어요. 근데 더 지나고 해도 되지 않나 라고 그 내적 싸움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때 할 걸 이런 식으로 늘 아쉽게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감기 걸린 얘기를 또 하면 그 나름대로의 또 최근에 어떤 일상 공유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2025년 9월의 마지막 날에 나는 이런 상태였구나 라는 것을 그냥 언젠가에 제가 듣던 언젠가에 어떤 분께서 우연히 닿아서 이 컨텐츠를 듣게 되시건 그날 하루에 듣고 싶었던 어떤 위로일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태도에서 또 좋게 들어주시는 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더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자. 그냥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켰습니다. 오늘의 쉼표를 그래도 들어주셨던 처음에 플로라는 음악 어플에서 제가 채널 운영을 했었죠. 이제 지금은 사라져서 없지만 그리고 지금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셔서 제가 이렇게나마 안부를 나눕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었고요. 2025년부터는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여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참 2025년이 어떻게 지나가나 싶도록 제 인생에 참 요망한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살면서 제 인생 역사상 이런 일상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정말 그런 것들도 많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그 카테고리에서 막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참 이 2025년을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러프해지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진짜 세상 일은 모르나 봐요. 그럼에도 더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정말 별난 세상사가 많이 있고 우리가 평생 알지 못하고 살아갈 어떤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조금은 겸허함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나름 치열하게 살았지만 정말 먼지만큼의 것일 수도 있었겠구나. 그만큼 저는 그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몇 번이고 회고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니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진짜 이 삶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진짜 고찰을 정말 그런 걸 맞닥뜨려요. 와, 나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지? 나는 지금까지 난 이게 맞다고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이걸 정답이라고 얘기해왔던 그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이걸 깨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니까요. 와, 이걸 어떻게 어느 날 내가 무슨 방식으로 감히 언급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싶은 제가 너무 말을 너무 살붙여서 너무 막 그렇게 하나? 근데 그 정도로 저는 너무나 지금 너무라는 단어도 너무 많이 말하죠.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참 뭔가를 계획한다라는 거, 어떤 목표를 잡아놓는 거, 어느 정도까지 나 스스로에게 허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가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벌써 그쵸, 2025년이 100일도 안 남았대요. 이렇게 지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만큼 저는 삶이 많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그동안 어떤 연못에 있었다면 연못을 건너 약간 강으로 왔는데 유속이 상당히 빠르고 훅훅 빠질 수 있는 진짜 사람 못 들어오는 아니 그런 강이었어. 막 바다에 진짜 진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깊이와 폭 같은 게 많이 다른 지금 체감을 하며 하루하루 어쩌면 조금 버겁게, 어쩌면 조금은 놀랍게, 어쩌면 그래서 더 재미있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 안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안부를 남기게 되네요. 그래도 조금 익숙해졌다고 잘 신경 쓰지 못했던 저의 컨텐츠를 하나씩 재정비하면서 조금씩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지은이 에세이라고 해서 V 에세이라는 새로운 저 혼자의 장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할 때 말이 많다 보니까 그 말 안에서 또 나름의 맥락이 생기고 구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의 일상을 말을 하는데 그 안에서 제가 경험한 거, 좀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에세이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 에세이라고 하는 제가 네이밍을 만들었거든요. 저의 이야기들을 들으러 놀러와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오늘의 쉼표에서 약간 더 확장심화된 버전의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이라는 컨텐츠다 보니까 표현에 있어서 표정, 이게 제스처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로 인해서 좀 더 메시지가 극대화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재미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쉼표에 보이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컨셉만 조금 더 책처럼 했다. 그래서 책장 넘기는 소리, 에필로그도 좀 쓰여져 있고 제가 글을 써서 쓰여져 있고 그런 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늘의 쉼표와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고 저도 최근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를 너무 사실 그리워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쉼표를 다시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2025년 3월부터 저는 카메라 앞에서 쉼표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지금처럼 카메라 켜지 않고 마이크만 켜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겠다 하는 날에는 팟캐스트라는 형태의 또 다른 컨텐츠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쉼표는 이미 지은이 에세이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그게 시즌 3.
유튜브에서도 팟캐스트가 같이 송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듣고 싶다 하신다면 유튜브에 지은이 에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면 저는 여전히 떠들고 있을 테니까요. 함께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에 조금 자유로워져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게 아무래도 작년 2024년 그러니까 4월 이후의 일들이겠죠? 그때도 분명히 팟캐스트 마지막 편에서 저 이제 곧 유튜브도 시작할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교육 콘텐츠로 새롭게 여러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라고 아마 제 기억에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도 많이 바빴어요. 교육 콘텐츠로서의 이제 공식적인 어떤 뭔가를 하려면 저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실제로 뭐 이제 공증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그게 싹 다 중간에 멈췄어요. 저의 건강을 또 심하게 해치는 상황이 생겼고 그것을 정말 오랜 시간 또 감당하면서 회복하면서 또 이렇게 온 거예요. 2025년 초창기만 해도 막 정형외과도 여기저기 다니고 몸이 막 계속 무리를 하니까 제가 와 이거 전신을 한번 진짜 다 모든 과를 다니면서 진짜 병원비를 그냥 다 수납하는구나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뭘 열심히 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몸에서 뻥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하게 몰입을 하나? 기운을 다 그냥 갈아버릴 만큼 막 내가 나를 너무 소진시키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와, 저 진짜 작년 이맘때만 해도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시기였거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심더라고요. 나는 왜 이러지? 왜 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뭔가 잘 안 되지? 하는 어떤 자기 비난 또는 책망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고 왜 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지를 못하지? 어떤 탓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렌즈가 딱 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사람 만나기도 사실 쉽지 않고 싫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내 스스로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라는 자꾸 스스로를 수렁에 빠뜨리는 생각들을 자꾸 했던 게 문제구나라는 걸 저도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다른 거 모르겠고 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책 읽는 거 아침마다 일어나서 산책 1시간씩 하고 오는 거 아침마다 감사일기 매일매일 꼬박꼬박 쓰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항상 기록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는 유일한 그게 저의 삶의 동아줄이었거든요. 그렇게 병원을 매일매일 출석해야 했고 저를 건사하는 게 유일한 저의 할 일이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12월 31일이 돼서 1년이 어땠냐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작년 여름에 제가 걷는 것도 사실 조금 힘들었을 정도로 되게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걷는 게 일단은 아무 무리 없이 가능하고 뭐 한 몇 년 동안 막 헬스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뭐 진짜 막 나름대로 러닝도 하고 하면서 쌓아왔던 다 체력이 다 녹아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근데 조금씩이라도 다시 하나씩 해보고 있는 그런 시기에 12월 31일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약 먹는 거 현재로서 지금 없고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조금씩 걷고 살짝 달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문득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건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걸 너무 치열한 어떤 목표를 세팅해두고 어떤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해 이걸로 내가 나를 증명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으로까지 정말 본질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를 잘 지켜내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걸로 보내온 그 몇 개월이 결코 내가 뭔가를 성과로 뭐 수익이든 명예든 나의 어떤 뭐 영향력이든 이런 건 없더라도 일상들이 가치가 없었냐 하면 절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작년에 한번 그렇게 고꾸라지면서 다시 0부터
제 마음은 사실 0도 아니라 마이너스부터 차근차근 다시 올라와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심지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퇴사 이후에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며 정말 나다움이란 뭐지? 하면서 막 달려왔던 거. 그러면서 제가 그 과정에서 뭔가를 쌓아왔던 거. 아, 뭔가 그래도 내가 이뤄서 이만큼을 생각할 수 있게 됐구나. 아, 그래도 내가 기특하게 이런 것도 하는구나. 막 생각했던 저만의 또 뭔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빠짐없이 저 나름대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 아프고 그게 장기화되니까 완전히 제가 막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시간까지 지나면서 그래도 다시 해보자. 그러면서 하루하루 감사일기 한 줄이라도, 책 읽는 거 한쪽이라도, 나가서 한 30분이라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다시 원복하는 그 과정을 거쳐오니까 12월 31일에 내가 나를 탁 돌아봤을 때 수면 위로는 올라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해서 쌓아 올라온 나만의 새로운 나의 여정을 가는 과정에서도 다시 모든 게 허물어질 수 있다. 이 모래성이 다 그냥 어떤 파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그때 다시 만들래?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깊어져요. 그 모래가 질감이 되게 단단해진다고. 그러면 잘 안 무너져요. 무너졌다 다시 쌓고 무너졌다 다시 쌓고 몇 번이나 되면 안 쌓고 싶지.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내가 손으로 토닥토닥 하는 그 흙이 그 질감이 점도가 진짜 시멘트가 되듯이 딱딱해진다니까. 웬만한 게 안 무너진다니까. 그거는 당장 내가 보여지는 어떤 컨텐츠의 조회수, 구독자의 몇 명,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컨텐츠 하나 팔아가지고 만드는 수익, 이런 걸로 보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야말로 진짜 모래성 같은, 모래알 같은 거야. 난 그걸 느꼈어. 파도 한 번 휩쓸리면 다 무너진다니까? 진짜 내가 실수해서 날아가면은 조회수 빠지는 거, 구독자 빠지는 거 일도 아닌 거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로 보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공든 컨텐츠들 진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다못해 AI가 지금 웬만한 거는 쉽게 만들어내고 양산형 채널 얼마나 많아요? 장인의 정신으로 어떤 컨텐츠 하나를 만드는데 일주일 시간이 걸렸는데 막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AI 컨텐츠들 보면 가끔 허무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깊이 일을 만들어가는 태도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컨텐츠의 숫자, 공들인 시간 이런 거에는 첨단의 기술이 와서 나보다 더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내 주위에 많다고 해도 그 정신, 장인 정신, 그리고 그거를 한 땀 한 땀 만들면서 뭔가 분명히 디벨롭 되고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그게 뭔진 당장 몰라. 당장 보이는 건 컨텐츠 한 편, 어떤 글 한 편, 사진 한 장, 이런 걸로 나오겠지만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좀 배웠었고 그게 어쩌면 인생에서 정말 정말 갖기가 힘든 그만큼 정말 가치가 깊은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일수록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 허황된 것들이 넘쳐날 텐데 정말 정말 남다르게 빛나는 진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니까 나 그냥 이렇게 나아가도 될 것 같고 또 흔들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흔들리는 일이 당장 나의 어느 하루의 일상을 조금 흐트릴 수는 있겠지. 나도 사람이고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아파서 일주일 동안 목소리 하나 못 내고 지내야 되는 시간들 있을 수는 있지.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도 있어요. 매번 올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서 알고리즘도 잘게 만들어놔야 되고 그래야 구독자 유입도 늘고 조회수도 느는 거 저도 다 알아요. 진짜 이골이 나게 그
구조를 나도 안다고 여기저기 교육도 다녀보고 세션도 듣고 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 안다니까. 그게 어떤 게 중요한지 안다니까. 근데 그게 전부인 인생이 컨텐츠의 인생이지 그 사람의 인생은 아닌 거잖아. 사람은 그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움직이는 에너지의 양도 달라요. 그래서 컨텐츠에만 맞춰서 살 수가 없어.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이 내 삶 안에 있는 거지. 예를 들어 표지은이라는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지금 2025년에 거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되게 메인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모르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참 나의 2025년은 그런 해였어라고 먼 훗날 나는 그때는 알아볼. 근데 당장 나의 컨텐츠의 양산을 위하여 내가 그거를 헌납한다? 삶의 깊이를 깊게 가지지 못한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냥 해야 되는 루틴이니까 라고 하는 그 어떤 뭔가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 저 루틴이라는 것이 지금 말이 나서 말인데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66일 동안 습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챌린지도 제가 기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챌린지도 해봤죠. 더 생산적인 효율적인 시간을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어 해서 그 루틴이라는 걸 정말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파워 J로서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루틴이라는 게 나를 잠식하는 때가 와요. 꼭 이런 거 있잖아. 아침 8시에 감사일기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아침 8시라는 되게 애매하게 그 목표 하나를 더 만들어놔서 세팅을 시켜놔서 그 8시가 조금 넘어가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 아침 8시에 못했으면 아침 9시에 할 수도 있지. 아니면 책 한 장 읽는 거 자기 직전에라도 읽으면 되는 거지. 그 아침 8시에 대한 무슨 의미가 그렇게 더 출중해진다고. 그 하나하나에 오늘은 실패다. 오늘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굳이 있었을까? 그 순서라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것도 제가 좀 다시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루틴이라는 것이 2025년에 만큼은 현재로서 굉장히 지금 프리해진 상태입니다. 해봐서 좋은 거는 틈나는 대로 항상 자주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일단 아침이라면 무조건 감사일기 하나라도 쓰기. 책 한쪽이라도 읽기. 막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못하는 때도 많아요. 옛날에는 그 못하는 때가 많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또 스트레스를 만들었어요. 이래서 병났나 봐. 근데 지금은 스트레스를 안 느껴요. 아침에 내가 해야 할 또 다른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해내고 아침에 무조건 뭘 해야만 해라고 하는 게 비단 그게 나를 위해서 생각해 놓은 그냥 내면을 위한 작업이다 하더라도 그거조차 어느 날에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굴레를 스스로 조금 벗어 던져본 그런 시간들로 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는 자주 쓰지 않고요. 못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저는 조금 더 이게 개인의 합리화라고 하기에는 제가 그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삶의 밀도를 알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어느 날은 그냥 빈둥빈둥 보내는 날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만큼 내가 그 전날 좀 타이트하여 또는 어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은 조금 힐링을 해야겠다. 그래야 내 에너지를 지키고 내가 나의 원래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면 일요일이 아니어도 하루 오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플렉서블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타이트한 기준 안에서 스스로의 타임 매니지먼트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걸 꼭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강박을 많이 벗어 던지고 자연스럽게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
지금 나에게 우선순위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다양한 것들로 채워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저는 2025년에 좀 두드러진 저의 변화 중에 하나가 창의성과 창작성을 좀 많이 갖추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좀 직관력도 좋아지고 표현력도 조금 더 다채로워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술가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어떤 작업의 아웃풋이라든지 제가 느끼는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더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한 수익화의 한 가지로 봐야 한다면 기준은 두면서 가야 되는 일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늘 정답은 아닐 테니까 나에게 조금 좋지 못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조금 더 그 부분은 수정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게 많이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그 선택의 폭도 조금 더 그렇게 바뀌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유연하게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냅다 팟캐스트를 꺼내고 갑자기 냅다 이 목소리로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는. 네, 그렇게 어쨌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래도 어쩌면 이게 조금 더 내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아예 또 극단의 새로운 방식을 가면서 자주 흔들릴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생활 자체가 또 흔들릴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나를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2025년의 또 특징 중 하나가 내면 치유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디 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철저히 저 혼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오늘의 쉼표 덕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찰을 정말 많이 그동안 했던 이유일 거예요. 오늘의 쉼표를 통해서 제가 하루하루를 복기하고 그 안에서 뭘 느꼈는지 생각해보고 뭘 배웠는지 나름대로 교훈을 좀 끄집어내보고, 그런 과정들을 그래도 했었고, 그냥 때로는 글로 막 감정을 그냥 터뜨려 놓고 끌 때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하나 딱 몰입되어서 입체적으로 그거를 되게 막 분석하는 그런 때도 있고. 근데 어떤 방식이든 그냥 글쓰기라는 저의 회고를 통해서 막 그렇게 꺼내놓으니까 나름대로 저한테는 객관화라고 할까요? 메타인지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나의 스스로 내면 치유라는 부분을 딥하게 많이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울기도 자주 울고 반성도 많이 하고, 그 덕분에 이제는 제 주위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저의 과거에 저를 막 슬프게 했던, 속상하게 했던, 하다못해 괴롭혔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그들 나름의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저는 다 이제 용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걸 했지만 그걸 한꺼풀 탁탁 벗겨낼 때마다 진짜 제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음 한켠에는 정말 그 어쩌면 족쇄 같은 그 깊은 무게가 이렇게 계속 눌렀었던 거겠죠. 근데 그게 그들을 이해도 해보고 공감도 해보면서 그 안에서 상처받았던 나를 또 직시하면서 시원하게 울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니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공감의 폭도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세상을 바라보는데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마음의 깊이를 체험했고, 그게 사람들에게 먼저 조금 따뜻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 발짝씩 좀 거듭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2025년에 뭘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라는 사람을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리셋한 것 같기도 해요. 리빌딩을 한번 했어.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2025년을 기점으로
엔진이 부릉부릉 뭔가 시동이 제대로 걸리는 타이밍만 만나면 전 진짜 날아다닐 거예요. 진짜 가볍거든요. 이제 누구에게 막 나쁜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들고요. 과거에 저를 어떤 마음으로 누가 어떻게 대했든 간에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할 수 있었던 나에 대한 최선이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느 누구도 밉지 않아요. 앞으로 다가올 누군가에 대해서 또 뭐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인생을 저한테 보여주신다면 또 왜 그럴까 하면서 또 괴로운 날도 있겠지만 또 결국 저는 이해해 버릴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공감하고 그 끝에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를 가질 수 있는 자비심이 생겼다면 그것도 앞으로 제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해야 할 저의 몫이 아닐까. 외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을 또 저의 2025년에 하나 새로운 레인선을 타고 있습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아직까지 내 근황 얘기가 끝나지 않은 건가? 이 컨텐츠는 정체가 뭘까요? 갑자기 이상해졌네. 그래서 컨텐츠도 제 개인의 삶의 여정도 여러모로 깊어지고 있다. 제 목소리도 상당히 무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또 저희는 피해 편집을 하겠네요. 여튼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아예 잊혀진 건 아니거든요. 저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살아 숨쉬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제가 다양한 컨텐츠들을 시도하고 있는 곳은 유튜브 채널이니까 유튜브에 와서 함께 즐겨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종종 이렇게 길게 나누는 이런 팟캐스트도 쉼표를 찍는 시간처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죠. 작년에는 9월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쌀쌀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여름이 되게 길었던 기억인데 올해는 9월이 시작되자마자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절기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추석 연휴가 이번에 또 상당히 길더라고요. 서로 간에 정을 느끼시는 그런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스스로에게 난 잘 지내고 있나 하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도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밖에 못했네. 막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여러분이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책의 한 구절이었는데 살면서 모든 것들이 선물이었다라고 하신 구절이 인상 깊습니다. 그냥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읽어온 나의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사실 나만의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하루 3끼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준 뭐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구내 식당일 수도 있고 어디 카페 사장님 덕분에 먹는 커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게 나 혼자 이루어진 게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모든 공산품, 모든 농식물 내가 다 만들어 먹는 거 아니잖아. 내가 다 직접 하나하나 진짜 만들어서 이 마이크 만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모든 건 다 제공받는 거야. 물론 나도 그만큼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한 거다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을 때는 그만큼 그 기운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든 날에는 누군가가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 내가 그렇게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이 얘기가 저도 더 녹익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느낌은 내가 잘한다, 내가 노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없는지도 모른다. 나는 다 모든 걸 선물 받고
누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노력, 내가 이렇게 읽어온 나의 태도조차 나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옆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그 사람의 덕분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 나 혼자만의 잘못도, 나 혼자만의 영광도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결국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저 스스로를 위한 위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서로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여력으로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라면 너무너무 특별하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어야만 따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손을 간신히 잡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온기로도 내 삶은 분명히 따뜻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고요. 그걸 내가 지탱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면 그 삶 또한 따뜻한 삶이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네요. 그래서 저의 컨텐츠가 따뜻함으로 닿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죠, 저도. 이왕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깔깔하네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때 맨날 했던 엔딩 멘트가 뭐였지? 당신의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쉼표와 함께 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의 쉬는 시간이 보다 따뜻했길 바랍니다. 언젠가 또 돌아올게요. 안녕.